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국어 수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조금 시험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진도상 수요일과 목요일은 문학 수업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문학 같은 경우에는 등교 계약을 하게 되면 조금 더 빠르게 나갈 테니까 얼굴 보고 이야기하면서 수업을 하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진행하기로 선생님은 정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수요일과 목요일 수업은 문학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작품 한번 봅시다. 자, 우리 페이지로는 잠시만요. 현대시 공인데요. 페이지로는 76페이지입니다. 76페이지. 자, 수능 특강 문학 76페이지 한번 펴보도록 합시다. 자, 76페이지 피면 자, 어떠한 작품이 나오나요? 박목월 시인의 윤사월이라는 작품과 윤동주 시인의 자화상이라는 작품 나옵니다. 자, 이 두 작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박목월의 윤사월이라는 죄송해요. 시를 볼 때 우리 가장 먼저 뭐를 해야 된다고 했어요? 제목을 먼저 봐야 된다고 했습니다. 자, 제목 이름이 뭐예요? 윤사월이죠. 자, 윤사월은 뭘까요? 윤사월은 뭘 뜻하는 거예요? 처음 들어보죠? 잘 안 들어봤을 거예요. 자, 윤사월이라는 걸 이렇게 보면 잘 안 들어봤을 텐데 이렇게 한번 끊어봅시다. 그렇다면 우리 한번 좀 많이 들어본 것 같죠? 윤달이란 말 들어봤습니까? 윤달? 윤달 든다 라는 말 들어봤죠? 자, 윤달이라는 건 뭐예요? 날짜가 우리가 365일로 지금 양력을 지정해 놨긴 하지만 해 흐름상 365일이 아니라 몇 시간씩 더 늘어나죠? 그렇기 때문에 한 달을 윤달로 지정해서 3년에 한 번 혹은 8년에 3번 정도를 윤달로 지정해서 양력과 음력의 숫자를 들어맞게 하는 방법을 윤달을 든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자, 즉 윤달이 낀 해의 태음력에서는 또 하나의 같은 달력이 나오는데요. 그게 4월이 2번 나온다 라는 겁니다. 윤달이 낀 해는 4월이 2번 나온다 라고 알고 계시면 좋아요. 그냥 알고 있는 지식으로 알고 있는 걸로 생각하면 좋습니다.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죄송합니다. 말이 좀 꼬이네요. 자,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윤사월이라는 작품은 음력 4월을 의미하는 겁니다. 윤달이 낀 4월, 즉 2번 오는 4월을 의미하는데요. 자, 작품을 윤사월, 이 작품의 제목은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송해요. 왜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까요? 우리 이렇게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 4월은 어떤 날일까요? 자, 4월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음력 4월이니까 지금쯤 5월과 6월 사이, 양력으로 치면 5월과 6월 사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자, 이때 어때요? 아름답죠? 아름답다. 왜 아름다울까요? 꽃이 만발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아름답습니다. 자, 그런데 또 힘들기도 합니다. 왜 힘들기도 할까요? 자, 겨울에 뿌린 보리 수확을 6월이나 하는데, 음력으로 5월에 하는데, 음력 5월로 하는데 4월이 2번이면 어때요? 4월 2번이면 어때요? 배고픔의 시간이 길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윤사월이라는 제목은. 그냥 그 정도만 간단하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작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작품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송악가로 날리는 외딴 봉우리. 자,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 밑에 부분에서 윤사월이라는 부분을 통해 시간적 배경을 알려주긴 하지만 그 전에 송악가루가 날린다라고 표현을 통해서
정확가루는 언제 날리냐면 일반적으로 양력 5월경에 송화가루가 날립니다.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시간적 배경을 유추할 수 있다 라는 정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외딴 봉우리. 자, 이 외딴 봉우리는 뭘 의미할까요? 자, 위의 행에서 시간적 배경을 유추했습니다. 그렇다는 건 어떠한 배경도 유추할 수 있어요? 공간적 배경이 어디라? 봉우리다. 근데 봉우리가 어떤 봉우리래요? 외딴 봉우리랍니다. 외딴 봉우리. 자, 외딴을 사용하면 어떤 효과를 얻을 수 있을까요? 적막감을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혼자 있다. 즉, 적막감을 심화시킬 수 있다. 라는 부분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또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원경에서 근경으로 시선 이동을 통해 시상이 전개되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 나오는 이 1연이 원경입니다. 왜? 봉우리는 멀리서 보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원경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 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윤사월. 자, 작품의 제목 나오죠. 자, 이거 통해서 알 수 있는 점 뭘까요? 유추가 아니라 시간적 배경을 명확하게 알 수가 있죠.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자, 윤사월 시간적 배경 언제예요? 음력 4월이고 양력은 5월에서 6월경, 양력 5월경이라고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 꾀꼬리 울면. 자, 꾀꼬리, 여기 나오는 꾀꼬리 한번 꼭 체크해 두셔야 됩니다. 자연물이기도 하고. 자, 이 꾀꼬리는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을까요? 봄의 존재를 알리고 있는 역할을 합니다. 봄의 존재를 알림. 자, 이 꾀꼬리를 통해서 밑에 그 다음 연에 나오는 눈먼 처녀가 봄의 존재를 느끼는 방법입니다. 어떻게? 꾀꼬리가 울면 눈먼 처녀는 봄이 왔다라고 느낀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산지기 외딴집 눈먼 처녀사. 자, 여기 같은 경우 한번 봅시다. 자, 눈먼 처녀는 어디에 있대요? 산지기 외딴집에 있대요. 죄송합니다. 다시 들어갈게요. 죄송해요. 여기 어차피 다시 볼게요. 자, 여기죠, 여기. 자, 처음부터 여기부터 다시 할게요. 자, 산지기 외딴집 눈먼 처녀사. 자, 눈먼 처녀는 어디에 있대요? 산지기 외딴집에 있다고 하죠. 자, 일단 가장 먼저 여기 부분을 보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거. 1번. 원경에서 뭐로 왔다? 산지기의 집인 근경으로 이동했다. 라는 부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즉, 외딴집에 홀로 외로이 있다라는 거죠. 자, 이 눈먼 처녀는 어때요? 눈이 멀었대요. 즉, 처녀의 처지, 상황을 보여주는 부분인 것 같아요. 눈이 멀었다 라는 부분을 통해서, 즉 우리에게 연민과 애상감을 느끼게 하죠. 자, 그 다음 마지막. 문설주에 귀대이고 엿듣고 있다. 자, 여기서 말하는 문설주는 뭘까요? 그냥 기둥입니다. 기둥. 문에 있는 기둥. 자, 그 다음 귀대이고 엿듣고 있다. 자, 이 부분이 좀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귀대이고 엿듣고 있다. 눈먼 처녀가 움직일 수가 없어서 귀를 대이고 엿듣고 있다. 뭐를? 꾀꼬리가 우는 소리를. 근데 꾀꼬리 우는 소리 우리 아까 뭐라 그랬어요? 봄을 맞이하는 소리. 즉 봄의 존재를 알리는 소리라고 했죠. 즉 여기 부분을 통해서 우리는 봄을 맞는 처녀의 욕망을 보여주는 부분이고요. 즉 또 여기를 통해서 보여주는 부분은 몸이 불편해 나갈 수 없는 처지다. 왜? 귀대이고 엿듣고 있다라는 부분을 통해서를 보여주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간단하게 시 전문을 보긴 봤는데요. 우리 한번 이 시에 대해서 조금 더 깊숙하게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봄산의 아름다운 풍경이 나옵니다. 어디에? 송악가로 날리는 외딴 봉우리에. 자, 그리고 그 속에 고립되어 있는
눈먼 처녀를 보여주면서 눈먼 처녀가 가지고 있는 세상에 대한 애틋한 동경과 그리움을 간결하고 압축적으로 그려냈다라는 것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시의 가장 큰 특징은 사문보의 율격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문보의 율격을 가지고 있다. 자, 사문보 뭐예요? 끊어 있는 거라고 했습니다. 송악가루 날리는 외딴봉우리 라고 읽으면 지금 3번 끊어 읽었기 때문에 사문보의 율격을 보여주는 부분이고요. 자, 사문보는 우리 대표적으로 민요적 율격이라고도 합니다. 민요적 율격이다 라고 많이 표현을 합니다. 자, 왜냐면 민요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율격이기 때문에 민요 율격이라고 말을 하고요. 자,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주제를 한번 짚어보고 갑시다. 자, 이 작품의 주제는 뭘까요? 외딴 산중의 늦봄 풍경에서 느껴지는 적막감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작품에 나와 있는 시어와 식구의 상징적 의미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외딴봉우리가 의미하는 건 뭘까요? 그냥 단순합니다. 공간적 배경이 어디냐라는 걸 보여주는 부분일 것 같고요. 자, 윤사월을 보여주는 건 당연히 공간적 배경이니까 시간적 배경, 늦봄 정도가 될 것 같고요. 자, 꾀꼬리가 의미하는 건 뭡니까? 눈먼 처녀에게 윤사월의 정경을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 외딴 집은 어떤 걸 의미할까요? 고독과 단절의 공간을 의미합니다. 마지막 눈먼 처녀가 의미하는 건 뭘까요? 바깥 세상에 대한 호기심과 동경을 가진 존재를 의미한다 라고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작품의 표현상 특징은 간단하게 말로서 정리하겠습니다. 자, 시각적 이미지와 청각적 이미지를 사용하여 산속 풍경을 묘사했다. 울다 청각적 이미지 사용됐고, 시각 외딴 봉우리 본다라는 거에서 확인할 수 있고, 사문보의 민요적 율격과 7호조의 음수율이 나타난다. 그리고 정적인 이미지, 산의 그 풍경 같은 게 시선의 이동, 원경에서 근경에 따라 표현된다 라고 체크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작품은 여기까지 이렇게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 작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작품 뭐라고 적혀있죠? 잠시만요. 다시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 작품 뭐예요? 윤동주 시인의 자화상이라는 작품입니다. 자화상이라는 작품. 자, 우리 윤동주 시인 아주 많이 봤죠? 윤동주 시인 시들 뭐 있어요? 참외록, 쉽게 쓰여진 시, 우리 그리고 강하늘로 많이 봤던, 강하늘이 찍은 영화에서 많이 봤던 동주라는 작품에서 많이 봤던 시인이죠. 자, 윤동주 시인의 대표적인 시 이야기는 거의 다 비슷하게 흘러갑니다. 어떻게 흘러갈까요? 부끄럽다, 죄책감이 느낀다, 난 이렇게 일하면 안 됐다. 결국 마지막에는 화해한다. 내 현실 속의 순수한 자어 화해하고, 그런 형식으로 이야기 전개된다 정도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작품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윤동주 시인의 작품을 들어가기 위해서 제목 먼저 봐야겠죠? 제목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자화상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자, 자화상 뭐예요? 나 자신을 그리는 그림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야기 안에서 자기 자신의 얼굴을 보고 이야기가 전개될 것이다 라는 생각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작품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산모퉁이를 돌아 농가 외딴 우물을 홀로 찾아가선 가만히 들여다 봅니다.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 두 가지가 나오는 것 같은데요. 자, 매개체가 나옵니다. 어떠한 매개체? 자아성찰의 매개체가 나옵니다.
자, 여기 나오는 우물은 죄송해요. 잠시만요. 여기 나오는 우물은 뭐예요? 자성찰의 매개체입니다. 자성찰의 매개체예요. 자, 그리고 이 우물을 찾아가는 이 공간, 우물 앞에 있는 공간은 뭐예요? 자성찰의 공간이기도 합니다. 우물은. 자, 홀로 찾아가선 가만히 들여다봅니다. 자, 가만히 들여다본대요. 홀로 찾아가선. 자, 성찰의 행위를 보여주는 부분이죠. 그 다음,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파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습니다. 자,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두 가지를 의미해요. 그냥 간단하게 어떤 거? 예쁘다. 순수하고 표면적인 의미는 순수하고 아름다운 풍경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물 속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파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시는 표면적인 의미만 바라보면 안 되죠. 우리 좀 안에 좀 파고들어서 이야기를 봐야 되는데, 자, 어떤 겁니까? 대조되는 거예요. 뭐와 대조될까요? 사나이의 초라한 모습과 대비되는 순수하고 아름다운 풍경이라는 겁니다. 자, 사나이라는 그 다음 연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자, 사나이의 초라한 모습과 대비되는 우물 속의 아름다운 모습이다 라는 정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한 발짝 더 나아가서 봐야 되는 부분 여기입니다. 자, 파란 바람이다. 파란 바람은 어때요? 파란이란 단어가 있어요. 우리 파란이죠. 하지만 이렇게 아가 들어가서 이렇게 운율상 맞추기 위해서 우리가 시에서만 허용해주는 부분을 뭐라 그래요? 시적 허용이 사용되었다라고 확인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 단어는 공감각적 표현이 사용된 부분인데요. 공감각적 표현이 사용된 부분입니다. 자, 왜 공감각이 사용됐을까요? 자, 공감각적 표현은 뭐라고 했습니까? 저번 시간에 감각의 전이라고 했습니다. 감각의 전이라고 했어요. 자, 감각의 전이라는 건 뭐예요? 어떠한 감각이 어떠한 감각으로 전이 되었다라는 걸 의미한다고 했는데요.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이 단어 같은 경우에는 촉각의 시각화입니다. 자, 촉각의 시각화인데 왜 촉각의 시각화됐을까요? 우리 바람이라고 하면 흔히 시각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바람은 우리가 눈으로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렇다라는 건 뭡니까? 촉각이라는 겁니다. 우리 바람을 어떻게 느껴요? 아, 바람 분다. 표면에 느껴져서 부딪혀서 알게 되죠. 즉 그 바람이 어떻대요? 파랗대요. 즉 촉각의 시각화가 일어난 부분이다 라는 거 알아두시면 도움될 것 같습니다. 감각의 전이. 자, 그 다음 행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 사나이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한 사나이는 누굴까요? 나저다. 우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의미합니다. 즉 현실 속 초라한 자아를 보여주는 부분이고요. 어쩐지 그 사나이가 미워져 돌아갑니다. 자, 왜 미워서 돌아갈까요? 현실에 안주하려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보이는 자신이 미워져 돌아갑니다. 자, 우리가 왜 이런 생각까지 해야 되냐면 우리 배경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윤동주 시인 언제 사람이에요? 일제강점기 사람입니다. 그때는 독립운동이 엄청나게 활발했죠. 독립운동 어떻게 했어요? 총칼 들고 보통 많이 했죠. 그렇게 되면 윤동주 시인은 항상 자신이 이렇게 앉아서 등 다섯 개 글만 쓰는 거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조금 느끼는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또 윤동주 시인 같은 경우에는 시를 배우기 위해서 일본으로 유학을 갔을 정도로 뭐 그런 부분 행동을 했기 때문에 조금 더 자기 자신을 부끄러워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면 한번 보겠습니다. 자, 돌아가다 생각하니 그 사나이가 가엾어집니다. 도로가 들여다보니 사나이는 그대로 있습니다. 다시 그 사나이가 미워져 돌아갑니다. 돌아가다 생각하니 그 사나이가 그리워집니다. 자, 이 부분은 일부러 한 번에 쭉 읽었는데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보여주는 방법이 뭘까요?
어떤 걸 반복해요? 증. 사랑과 증오를 반복한다. 로 애증의 반복으로 인한 내적 갈등을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인한 내적 갈등을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왜 그럴까 한번 우리 짚어볼게요. 자, 돌아가다 생각하니 그 사나이가 가엾어진다. 왜 가엾을까요?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죠. 어떤 게? 식민지 현실에 따라서 식민지 현실에 안주할 수밖에 없는 자신에 대한 연민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상황이 이런데 어떻게 하냐, 즉 충분히 가능하다, 이해한다 라는 부분을 보여주는 부분이고요. 도로가 들여다보니 그 사나이는 그대로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돌아가서 다시 봤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다시 그 사나이가 미워져 돌아갑니다. 돌아가다 생각하니 그 사나이가 그리워집니다. 다시 또 증오하는 거예요. 미워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또 어떻게 돼요? 그리워집니다. 자, 어떻습니까? 애증이 반복되고 있죠. 즉 애증의 교차를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이해한다, 이해하지 못한다, 이해한다, 이해하지 못한다, 사랑한다, 사랑하지 않는다, 사랑한다, 사랑하지 않는다. 이런 형식의 이야기가 계속 진행되는 형식으로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고요. 그 다음 마지막,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파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고 추억처럼 사나이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 봤을 때 우리 떠오르는 부분 있을 것 같은데 어디예요? 여기죠. 이연을 반복했습니다. 자, 어떻게 이런 부분을 이연을 반복했습니다. 이연을 반복해서 얻는 효과가 뭘까요? 안정감, 또 균형감을 얻을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뭐 그냥 수미상관식 구성이라고도 봐도 무방하겠죠? 또 마지막 부분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억처럼 사나이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추억처럼. 추억이라는 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죠. 자, 즉 여기 마지막 부분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부분은 순수했던 자아의 발견과 화해. 암시하고 있습니다. 뭐를? 우물 밖 자아와 우물 속 순수했던 자아의 갈등 해소를 암시한다 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작품 간단하게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간단하게 한번 정리하고 문제 풀이하며 1교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교시는 더 간단할 거예요. 문법 한 5문제만 우리 풀고 나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일 수업은. 자, 일단 지우고요. 자, 우리 간단하게 정리해 봅시다. 자, 이 작품에서 가장 중요시하게 생각해야 될 게 뭘까요? 우물입니다. 우물인데 어떤 우물이에요? 외딴 우물이랍니다. 외딴 우물. 자, 외딴 우물입니다. 외딴 우물은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거울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비춰보기 때문에요. 그리고 어떤 겁니까? 자, 성찰의 매개체입니다. 자, 이 우물을 통해서 우리가 두 명이 나와요. 누가 누구? 외딴 우물을 들여다보는 나. 또 우물 속의 사나이. 자, 이런 이야기를 전개하면서 우리가 이 거울의 심상, 자아성찰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자아의 갈등과 애증이 반복되고 있다는 거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화자의 심리 변화까지만 보고 나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물을 바라보면서 화자의 심리가 계속 변화하고 있어요. 어떻게 변화하고 있을까요? 미워합니다. 그 다음에 뭐 하고 있어요? 연민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 다음 뭐 하고 있어요?
다시 미워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또 뭐 하고 있어요?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이렇게 해서 우물을 들여다보면서 어떤 걸 얻습니까? 내적 갈등이 해소됨을 얻습니다. 라는 정도만 알아두면 이 작품 간단하게 짚고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문제풀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작품 볼 때는 윤동주의 참외록이라는 작품과 같이 보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윤동주의 참외록이래요. 윤동주의 참외록 맞죠? 윤동주의 참외록과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내용상 너무 비슷한 점이 많아요. 자, 참외록 간단하게 첫년만 본다면 파란 녹이 낀 구리거울 속에 내 얼굴이 남아있는 것은 어느 왕조의 유물이길래 이다지도 욕될까? 구리 거울과 외딴 우물 아주 비슷한 형식의 이야기죠. 즉 내용 자체도 좀 많이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라봐 주시면 좋고요. 자, 문제풀이 한번 하고 이번 교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한번 보겠습니다. 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1번 한번 봅시다. 자연물의 매개를 통해, 자, 꾀꼬리와 봉우리 형식 사용됐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죠. 자, 1번 정답이 될 수가 없고요. 자연물 매개, 꾀꼬리, 봉우리. 자, 2번 색채 대비를 통했다. 색채에 대한 대비 나오지 않았죠. 정답 2번이죠. 3번 원경에서 근경 확인할 수 있고 계절적 배경 윤사월 확인할 수 있고 유사한 음절수 반복적 배열을 통해서 사문보라는 부분, 7호조 음수율 부분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2번 한번 봅시다. 결국 정답 1번에 2번. 자, 2번 한번 봅시다. 자, 기억과 니은을 비교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이런 문제 풀 때 어떻게 풀라 그랬어요? 기억 먼저 보고 기억 먼저 다 확인 먼저 하라는 겁니다. 그래야 정답을 추릴 수가 있어요. 자, 1번 기억 한번 봅시다. 외딴집. 눈먼 처녀가 지향하는 이상적 공간이다. 아니죠. 눈먼 처녀가 자연친화 삶을 추구하는 공간이다. 아니다. 3번 눈먼 처녀가 세계와 분리된 공간이다. 맞다. 눈먼 처녀가 타인과 소통하는 공간이다. 아니다. 눈먼 처녀가 외부 세계를 동경하는 공간이다. 맞다. 즉 정답 3번과 5번으로 추릴 수 있죠. 그 다음에 니은 한번 보면 외딴 우물 시적 화자 세계가 화빌된 공간이다. 아니다. 정답 5번이다 라는 거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3번, 자, 이렇게 보기를 바탕으로 나를 감상한 내용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보기 나올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밑에 1번부터 5번까지 선지를 보면서 키워드 찾고 그 키워드를 보기를 통해서 풀어야 돼요. 지문 들어가서 푼다면 조금 늦습니다. 자, 한번 보면 나머지는 다 너무나 맞는 내용이니까 정답이 되는 5번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억처럼의 표현을 통해 시인의 과거 모습을 긍정함으로써 식민지 지식은 소명을 다하고자 한다. 자, 여기 소명을 다하고자 한다. 식민지 지식인이다. 라는 키워드 통해서 여기 소명을 지닌 지식인, 소명에 따라 행동하지 못한 자신에 대한 부끄러움. 자, 긍정한다라는 내용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정답 5번이라는 거 아주 간단하게 짚어낼 수 있는 겁니다. 내용상으로 봤을 때도 과거 모습을 긍정한 게 아니라 화해한다, 암시한다라는 부분, 부끄러웠다라는 내용 통해서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 일단 이번 1교시는 끝이 났고요. 자, 두 번째 교시인 화법과 장문 교과서로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법과 장문 문법은 아주 간단하게 문제 5개만 풀고 끝내도록 할 테니까 연달아서 빠르게 보고 끝내면 좋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어요. 에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화법과 장문 우리 문제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는 수능 특강 화법과 장문이고요. 자, 페이지는 221페이지입니다. 자, 221페이지 한번 펴보도록 해주세요. 자, 우리 이미 내용은 어느 정도 배웠기 때문에, 내용에 대한 수업은 개념 정리에 대한 설명 한 번 더 계약하고 나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습 활동을 수행한 내용은 적절한 것은, 자, 국어의 단모음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국어의 단모음은 혀의 위치가 앞쪽에 있는지 뒤쪽에 있는지에 따라, 혀의 위치가 높은지 중간인지 낮은지에 따라, 입술을 동그랗게 오므리는지 아닌지에 따라 아래와 같은 체계를 이룬다. 아래의 단모음 체계 바탕으로 기억에서 리을 중에서 적절한 설명을 모두 골라보자. 자, 밑에 표를 보면 우리 떠올라야 되는 게 있어요. 어떤 게 떠오를까요? 자, 키, 위, 를, 주, 개, 돼, 소, 누가, 내, 뛰고, 가.
외우기 쉬우라고 하는 겁니다. 키위를 주게 되었소. 어쏘. 네. 띄고 가. 입니다. 자, 그리고 한번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읽어보면 알겠지만 무슨 소리예요? 오, 으, 에, 위, 이, 어, 우, 왜가 어떤 거에 포함되는지 표만 읽으면 되죠. 우리 간단하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기억 같은 경우에 나와 있는 오는 뭡니까? 오 어디 있어요? 위에 거 지우고 좀 더 보기 편하게 지우고 갈게요. 자, 오 한번 봅시다. 오. 자, 오 어디 있습니까? 오 여기 있습니다. 자, 뭐예요? 후설입니다. 오는 후설. 또 뭐예요? 원순입니다. 또 뭡니까? 중모음입니다. 자, 그렇다라는 거, 으는 뭘까요? 으 뭐예요? 으 어디 있어요? 여기 있습니다. 후설이고, 평순이고, 고모음입니다. 찾아두셔야 돼요. 자, 니은 한번 봅시다. 애는 어딥니까? 여기 있습니다. 자, 전설이고, 평순이고, 중모음입니다. 자, 그 다음 뭐예요? 위입니다, 위. 야, 위 어딨어요? 위 여기 있죠? 자, 뭡니까? 고입니다. 자, 디귿은 이제 밑으로 내려갈게요. 자, 디귿 뭐 있어요? 이 뭐예요? 고입니다. 전평고. 그 다음에 뭡니까?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습니다. 어는 중입니다. 자, 리을 한번 봅시다. 우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습니다. 고입니다. 자, 마지막 뭡니까? 왜 어디 있습니까? 중입니다. 자, 이 정도만 체크해 놓으면 문제 푸는데 아무 지장이 없죠. 자, 문제 1번의 정답 뭐가 될까요? 한번 읽어봅시다. 오는 으보다 혀의 음낮이가 낮대요. 으 한번 봤더니 음낮이 어때요? 중, 고. 낮다라는 거, 오가 좀 더 낮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죠. 오는 중모음이니까요. 그다음 으보다 입술 모양이 둥글다. 으는 평순이에요, 원순이에요? 으는 평순입니다. 근데 오는 원순이에요. 그렇다라는 건 기억이 맞는 얘기라는 거 체크할 수 있겠죠. 그 다음 2번 한번 봅시다. 니은 한번 봅시다. 애는 위보다 혀의 높낮이가 높대요. 애는 중모음이고 위는 고모음인데 일단 말 자체가 되지 않죠. 자, 3번 디귿 한번 봅시다. 이는 어보다 혀의 위치가 앞쪽에 있대요. 그럼 전설이라는 소리겠죠. 이는 전설, 어는 후설이라는 걸 봐서 맞는 이야기. 어보다 혀의 높낮이가 높다. 어는 중모음, 이는 고모음, 맞는 이야기라는 거. 즉, 정답 2번이라는 거 체크할 수 있겠죠? 리을까지 한번 봅시다. 우는 외보다 혀의 위치가 뒤쪽에 있으며 외보다 혀의 높낮이가 낮다. 후설입니까? 우는 후설입니다. 외는 전설입니다. 즉, 앞에 내용은 맞아요. 근데 외는 어때요? 높다가 돼야겠죠. 왜? 우는 고모음이고 외는 중모음이기 때문에요. 자, 그 정도만 체크해 두시면 이 문제 아주 쉽게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어렵게 나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위에 나와 있는 보기가 안 나오는 형식으로 문제가 나올 수 있겠죠. 자, 위에 보기가 등장하지 않는 형식으로 문제가 출제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표는 꼭 외워 두셔야 됩니다. 자, 2번 한번 봅시다. 보기에 기억에서 디귿을 바탕으로 의문 변동을 설명한 것을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일단 간단하게 보면 개수가 줄어드는 변동, 개수가 늘어나는 첨가. 자, 기억은 탈락, 니은은 첨가, 그리고 디귿은 교체라고 보면 되겠죠. 자, 1번부터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은 어떻게 돼요? 우리 발음 기호만 봐도 알 수가 있죠. 히읗 탈락했죠? 즉, 기억이 일어난다.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맞는 이야기. 자, 2번 한번 봅시다. 자, 끝말에서는 니은이 일어난다. 자, 2번 봤더니, 자, 끝말 어떻게 바뀌어요? 일단 끝말이 어떻게 갑니까? 음절의 끝소리 규칙. 디귿이요, 디귿. 끝말을 갖다가 미음의 영향을 받아서 비음화되는
끝말 이런 형식으로 변화가 되겠죠. 즉 어때요? 의문의 개수가 하나도 늘어나고 줄어들고 탈락하고 변화하는 게 없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2번. 자, 니은이 아니라 디귿이 일어난다라고 봐야겠죠. 정답 2번이 되겠습니다. 자, 3번도 한번 보겠습니다. 곱다라니 어떻게 바뀝니까? 쌍자음으로 바뀌죠. 전소리되기 현상이죠. 쌍자음으로 바뀌는 개수가 변화가 없는 디귿이 된다. 자, 그 다음 4번 없는 에서는 기역과 디귿이 일어난다. 없는 일단 어떻게 해야 돼요? 비읍시옷이 4번입니다. 비읍시옷이 일단 자음군 단수나 기역 탈락 일어나죠. 어떻게 바뀌어야 돼요? 비읍으로 바뀝니다. 비읍이 이제 어떤 것에 영향을 받아요? 뒤에 있는 니은의 영향을 받아서 미음, 비음화가 되는 탈락과 변화가 없는 교체. 기역과 디귿이 일어난다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5번 한번 봅시다. 들릴에서는 니은과 디귿이 일어난다. 자, 일단 들릴에서 어떻게 이야기가 진행돼요? 들릴이죠. 근데 이응이 음가가 없기 때문에 뭐가 첨가돼요? 니은이 첨가되는 니은이 첨가되는 이게 니은이 일어났습니다. 즉 처음에는 릴이 되어요. 근데 이 상태에서 또 어떻게 바뀌어요? 리을의 영향을 받아서 유음화가 일어나죠. 즉 릴이 된다라는 겁니다. 즉 의문의 개수가 늘어나는 변동 니은 첨가가 벌어졌고요. 그 다음에 디귿 의문의 개수의 변화가 없는 교체도 일어났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보기에 기역에서 디귿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예로 적절한 것은 자, 봤더니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거센 소리 되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근데 기역 니은은 거센 소리가 되는 경우, 그 다음에 디귿은 뭐예요? 일어나지 않는 경우라는 겁니다. 자, 기역 같은 경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안침. 자, 일단 어떻게 해요? 앉다 동사에 어떤 게 붙어요? 전미사인 히으로 시작한 전미사 안히다. 즉 전미사 히가 붙어서 어떻게 바뀌어요? 안침이 된다. 즉 니은의 예가 되겠죠. 정답이 될 수 없겠죠. 2번 한번 봅시다. 많고 자, 어떻게 바뀝니까? 어간의 끝 히읗 뒤에 평음으로 시작된 어미가 결합했다. 자, 이합 플러스 기역이 돼서 코가 되었다. 정답 기역 정답 2번이라는 거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3번 한번 봅시다. 3번 히읗 뒤에 비음으로 시작된대요. 니은이 시작된대요. 그렇기 때문에 격음화가 되지 않고 그냥 빠는 이런 형식이 됐죠. 즉 디귿의 예가 되겠죠. 자, 4번 한번 봅시다. 히읗 다음에 왔어요. 뭐예요? 기역에 대한 예가 되겠죠. 5번 같은 경우 봅시다. 넓다의 품사가 형용사 전미사 히가 결합돼서 넓히다가 되었죠. 즉 니은의 예가 되겠죠. 이런 형식으로 문제 푸는 겁니다. 자, 4번 한번 봅시다. 자, 유음화에 대한 이야기죠. 유음이 탈락하거나 유음 뒤에 니은이 리을로 교체된다라는 이야기인데 한번 봅시다. 자, 1번 기역 능는에서 능는으로 바뀌었대요. 자, 이거 어떻게 바뀐 거예요? 일단 그냥 이건 단순합니다. 처음에 자음군 단순화가 온 겁니다. 자음군 단순화를 일단 변화하고 나서 리을이 탈락하고 나서 기역이 탈락하고 나서 이제 바뀐 형식이기 때문에 일단 기역과 니은에 모두 다 포함되지 않고요. 자, 일념 한번 봤더니 리을 다음에 니은이 왔다. 리을 유음 다음에 니은이 리을로 교체됐다. 일단 니은은 일치죠. 자, 2번 한번 보겠습니다. 2번의 기본형 뭐예요? 울다죠. 울다에 니가 붙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리을 탈락했습니다. 니은이 와서 리을 탈락했어요. 일단 일치요. 혼란인데 순서가 뒤바뀌었죠. 일단 불일치. 어떻게 순서가 뒤바뀌었어요? 리을 다음에 니은이 와야 되는데 니은 다음에 리을이 왔죠. 그렇기 때문에 유음하긴 하지만 니은은 얘에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거. 자, 3번 한번 봅시다. 빌다, 기본형 빌다에 붙었어요. 니가. 자, 어떻게 해요? 리을이 탈락했어요. 일단 일치가 되겠죠. 자, 2번 니은 한번 봤더니 똑같습니다. 니은 한번 볼게요. 리을 다음에 니은이 왔죠. 우리 유음 뒤에 니은이 리을로 교체됐다라는 거. 자, 맞는 이야기라는 거. 정답 3번이라는 거 찾아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4번 한번 봤더니 산에
자, 뭐예요? 살다에 내가 붙었죠. 즉 니은이 와서 탈락한다라는 거 맞는 이야기. 근데 한라산이 어때요? 순서가 뒤바뀌었죠. 유음 뒤에 니은이 온 게 아니라 니은 다음에 리을이 왔죠. 탈락. 자, 5번 같은 경우는 똑같이 1번과 같이 자음군 단수나 니은은 곤란 똑같이 위에 한라산과 같은 이야기죠. 순서가 뒤바뀌었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 3번이라는 거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한번 보겠습니다. 학습활동을 수행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자, 한번 봅시다. 자, 이거 문제 우리 어디서 많이 봤던 것 같죠? 저번 시간 선생님이랑 했던 저저번 시간 선생님이랑 화법 시간 저저번 시간에 했던 뭐예요? 뭡니까? 반모음과 관련된 이야기죠. Z계 반모음, W계 반모음을 알아야 문제를 풀 수 있는 부분인 거 아니야? 알지 못해도 문제는 풀 수 있는데요. 알아주면 좋을 것 같은 내용입니다. 자, 이런 문제를 풀 때 팁 먼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울 수 있는 걸 지워야 돼요. 왜냐? 항상 우리는 문제가 시간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시간 싸움이냐? 아니, 어떻게 풀어야 시간을 절약할 수 있냐? 자, 한번 읽어봅시다. 어감과 어미가 결합할 때, 음운 변동이 일어날 때, 결합하면 있는 일어날 때, 모음 또는 반모음의 변동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변동의 결과를 표기에 반영하면 발음과 표기가 일치하게 되고, 반영하지 않으면 발음과 표기가 불일치하게 된다. 아래의 기억에서 미음에 대하여 음운 변동과 표기 반영 여부를 파악해보자. 자, 뭐습니까? 일단 끊어야 되는 거예요. 두 가지 조건이 다 나왔으면 끊으세요. 그 상태에서 한번 봅시다. 표기에 반영되었다, 반영되지 않았다. 또 반영되었어요, 반영되지 않았어요? 반영되었죠. 반영되었어요, 반영되지 않았어요? 반영되었죠. 그러니까 정답 될 수 없고. 3번 표기에 반영되었다, 반영되지 않았죠. 4번 사서 반영되었다, 맞는 이야기. 반영되지 않았다, 반영되지 않았다, 반영되었다. 즉 정답은 1번과 4번 중에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 이미 뒤에 나와 있는 내용을 통해서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빠르게 분리할 수 있게 이런 생각을 하려면 뭐 해야 돼요? 문제를 끊어읽는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자, 이 다음에 한번 이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 1번과 4번 중에 하나가 되겠죠? 자, 1번 한번 봅시다. 자, 뜨 플러스 어래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됐어요? 떠가 됐어요. 즉, 의가 앞에서 탈락했죠? 자, 니은 한번 봅시다. 자, 아에서 소가 이중모음을 합쳐졌죠. 와로 합쳐졌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합쳐지는 거예요? 어떻게 합쳐지는 거예요? 단모음 플러스 단모음이 된 거예요? 아니죠. 오가 W계 반모음으로 교체되고 아와 합쳐져서 오가 와가 된 거죠. 이런 식으로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평소에. 그래야 어려운 문제 나와도 풀 수가 있어요. 자, 디귿 같은 경우 한번 봅시다. 자, 어에서 여가 되었죠. 어와 어가 합쳐져서 여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게 처음에는 단모음이었는데 어떻게 바뀌어요? Z계 반모음으로 변화해서 여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리을 한번 봅시다. 사서 그냥 똑같은 모음이 반복됐기 때문에 아가 탈락되었다 라는 부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미음 같은 경우 한번 보면 똑같습니다. 이게 뭘로 바뀌어요? Z계 반모음으로 바뀌어서 여가 되었다라는 정도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시면 오늘 문제는 일단 강의는 끝이 났고요. 이제 선생님이 게시판에 올려놓은 첨부 파일을 확인해서 풀고 댓글로 사진을 찍어서 올리면 출석 인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모두